투사 검사 중에 이 무의식을 조금 알아보는 검사 중에 PITR 검사를 해볼 거예요. PITR 검사가 뭘까요? 네, 들어보신 분. 근데 한국말로 하면 다 아실 거예요. 네, 들어는 봤는데 네, 빗속의 사랑 검사예요. Peace in the Rain.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영어로 해놓으니까 되게 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빗속의 사랑 검사 혹시 해보신 분 한번 올려봐 주세요. 네네.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오전엔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검사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상태를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거는 지금부터 할 때 과거에 했던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아놀드 브람스와 아브라함 엠친에 의해서 개발된 검사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가장 편하게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건 스트레스 정도,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 정도, 그리고 대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검사예요. 근데 이 검사는 인물화에 비가 오는 장면이 첨가된 건데 인물화는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거든요. 인물화만 봐도 이 사람의 지능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림 검사에서 인물화 검사는 지능 검사를 위해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그림 그리는 거 있죠. 그것만 유심히 잘 살펴도 아이의 발달 정도, 지능의 발달 정도, 정서적 발달 정도,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거를 알 수 있으니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실시를 해볼게요. A4지와 연필 지우개 준비하셨나요? 한번 A4지 저한테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 왜 보여달라고 했냐면 세로로 하셔야 돼요. 가로로 하지 마시고 세로로 놓으시고 지우셔도 괜찮아요. 연필로 그리시는데 제가 지시문을 좀 드릴게요. 요걸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리시면 돼요. 빗속에 있는 사람을 그리시는 거예요. 다만 만화 캐릭터 있죠. 아니면 졸라맨 같은 막대기 그림 그런 거는 안 되고 완전한 사람의 형상을 그려주세요. 자, 지금부터 할 건데 3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네, 3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속에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그리시면 돼요. 아, 그림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상관없어요. 저 그림 굉장히 못 그립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리시면 돼요. 예, 자유롭게 그리시면 됩니다. 한 명 그리나요? 여러 명 그리나요?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유롭게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다 그리신 분은 한번 이렇게 들어서 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한 20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 네, 네. 아, 예, 너무 좋습니다.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어, 원래 상담을 할 때는 제가 이 검사 하나로 1시간 정도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계셔서 시간 제약도 사실은 좀 있고 해서 원래 시간 제약 안 주고 사실은 이 그림을 그려요. 네, 오늘은 할 수 없이 이 정도로 해서 아이와 함께 하셨어요? 네, 아우 너무 좋네요. 자, 뭐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종이 말고 옆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키워드만 좀 적어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는지, 만약에 아이가 옆에 있다면 아이한테 질문해 주세요. 이 그림 보면 누가 생각이 나니? 자, 몇 살일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이 사람은 어디에 있고 무얼 보고 있을까라고 물어봐 주세요. 예. 어머니가 그리셨다면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현재 건강이나 마음은 어떠할까? 예, 아이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 그림을 가지고 일종의 해석이죠. 해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 하면 사람의 표정과 자세를 잘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산을 쓰고 있는지, 우산의 형태는 어떤지, 장화와 비옷이나 이런 것들을 입고 있는지, 그리고 비의 양,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만 내리고 있는지, 예쁘게 내리고 있는지, 네. 그리고 비가 언제부터 내렸고, 앞으로 언제까지 내릴 것 같은지, 구름이나 웅덩이나 의복이나 비와의 접촉 정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그림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자, 이제부터 제가 케이스 3개를 해석을 할 거예요. 아, 너무 빨라요? 조금 더 천천히 할까요? 네, 해석하면서 좀 더 설명할 거니까, 네, 해석하면서 설명할 거니까, 요 해석하는 걸 보고 여러분의 그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질문은 제가 마지막에 받을 거예요. 마지막에 질문을 받을 거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몇 살일 것 같으세요? 네, 한번 올려봐 주세요. 10살. 네네. 네네. 초등.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화를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몇 살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나이 또래, 자기 나이와 비슷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그래도 좀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봐요. 1차적으로. 근데 성인인데 뭐 30살, 40살인데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6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들이 있어요. 여럿이 있어요. 예. 그 아이들하고 만나는 시간, 치유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아이는 초동생이 그린 걸로 보여져요. 예, 제가 함부로 케이스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서 이걸 가져왔어요. 근데 비의 모습은 어때요? 비의 양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차분히 내린다. 예.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비가 막 세차게 내리는 건가 차분히 내리는 건가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일단 비의 양이 어, 귀엽게 내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이 아이의 성격적인 특성일 수 있고요. 좀 이 아이 그림이 보면 되게 단정하죠. 반듯하죠. 그래서 이 아이는 되게 좀 예의 바른 아이일 확률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의 양이 이 정도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는 뭘 뜻하냐 하면 스트레스 정도를 뜻해요. 근데 비만 내리는 게 아니고요.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구름은 비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직 해결하기 힘든 좀 큰 문제로부터 나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설을 내릴 수 있어요. 가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한 거는 대화를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웅덩이나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젖어 있어요. 그리고 집 밖에 있고요. 몸이 전체적으로 젖어 있는데 내가 우산이나 장화나 비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기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린 아이는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고 스트레스가 많지만 이걸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런 자원이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느낄 때 나는 그런 대처 자원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산이 어디 있어요? 강아지, 고양이나 강아지 같죠? 거기에 씌워졌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약한 존재를 보호해 주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동생일 수도 있겠고요. 어린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온몸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확률이 커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집 밖에 있어요. 이런 그림에서는 꼭 물어봐야죠. 그래, 엄마 아빠하고 사이는 어때? 예, 이런 것들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집안의 분위기나 이런 걸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꽃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의존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런 거를 표현한다고 해요. 예, 예, 슬퍼 보이죠. 이럴 수 있어요. 예, 뭔가 잘못해서 쫓아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런 것 중요한 요소들을 해석해서 아이하고 대화해 보는 거예요. 아, 이 아이 지금 마음은 어떨까? 이 아이가 집 밖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집에 못 들어가고 있을까? 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 이 아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해서 약간 객관적으로 내 이야기를 하기 힘들었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예요. 자, 이 아이는 비가 어떻게 내리고 있나요? 네.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구름도 있어요. 거기에 근데 우산을 쓰고 있죠. 네, 맞아요. 자기한테만 내려요.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것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힘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스스로가 느끼고 있어요. 자, 우산도 쓰고 있고요. 비옷도 입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스스로 대처 자원이 있다라고 느끼곤 있지만 잘 보시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엔 좀 버거울 수 있겠다. 이 현재 그림 상태에서는. 그리고 여기는 비가 오는데요. 다른 데는 태양이 떴어요. 그죠? 아, 발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발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비를 입을 때 어떻게 입어요?
무릎 정도까지 되는 우비를 입잖아요. 요 정도 입는 아이는 어떻게 보면 보호, 그러니까 방어하고 대처하는 거가 좀 더 예민하게 대처하는 아이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어떤 스트레스에도 나는 나를 꽁꽁 싸매서 이거를 반드시 극복할 거야. 뭐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코, 입이 어때요? 네, 다 있죠. 근데 코가 없어요. 코가. 네. 코는 약간 자존심하고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자신감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눈이 비어 있는 듯하게 크게 그린 경우는 좀 두려움을 표현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사람하고 부모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좀 편안하게 소통하고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혼자 꽁꽁 싸매고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이겨내려고 무지 애쓰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꽃이나 이런 걸 그리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받고 싶고 의존하고 싶고 이런 얘기 그런 요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렇게 태양이 뜨면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게 거의 뭐 강력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집이 이렇게 세 개잖아요. 이거는 제가 직접 상담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가설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집이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이 아이는 어디도 못 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추론을 좀 할 수가 있죠. 제가 추론했을 때는 요런 게 내가 안심하고 가서 편안하게 있을 집이 없을 확률이 커요. 네. 어떤 집을 가도 그게 뭐 이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좀 그 일하느라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뭐 경우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이 아이가 집이 이렇게 세 개나 있는데 어디 가지 못한다는 거는 집안에서 편안하게 뭔가를 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할 확률이 큽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것 같으세요? 비가 사정없이 내리고 있죠. 네. 그리고 아이의 맞아요. 보호 장비가 없어요. 무방비예요. 맞아요. 머리를 손으로 가리려는 듯해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뒤통수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뒤통수가 아니더라도 뒤통수를 보였다면 이건 회피가 굉장히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거고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앞모습이라 하더라도 보면 어때요? 눈, 코, 입 구성 부분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발이나 이런 부분도 없죠. 이거는 내가 어떤 것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플러스 내 자아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걸 뜻해요. 만약에 이런 그림을 그린 친구가 있다. 그러면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두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우산도 없고 뒷모습이라 안쓰럽죠. 그래서 그런데 얘는 번개도 맞아요. 번개가 있으면 더 심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맞아요. 요거를 막 빨리 피해서 어딘가 가고 싶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아이한테 아니면 내 자신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거. 이거는 어떤 단서 중 하나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이하고 대화할 때는 이게 그렸니 안 그렸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아이하고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반영해주는 정서적 공감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게 바로 치유적 효과를 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에 눈코입이 다 있는지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그렸는지 아니면 정면을 그렸는지 옆모습을 그렸는지 만약에 내가 서 있다 아니면 뭐 움직인다 이런 에너지가 좋은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앉아있는 그림을 그리거나 누워있다 그럼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좀 무기력해진 상태다. 지쳐있는 상태다. 그렇게 만약에 아이가 뭐 그네에 앉아서 뭐 있는 그림을 그렸다. 그럼 그 아이는 좀 지쳐 있어서 휴식을 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엄마가 보시기에 아까 마지막 그림처럼 조금 염려스러운 그림이 떴다.
그러면 뇌교육교사 등 전문 상담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자, 여러분 그림에는 우산이나 장화, 우비 등을 입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설명해 드릴 거는 사람 크기도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가운데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자기 중심성이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 그림이 보통 A4지의 3분의 2 정도? 그게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사람 크기가. 근데 이거보다 크다.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일 수 있어요. 하나는 나를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해보고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그걸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비의 양, 구름의 양, 웅덩이 등이 어느 정도 그려져 있는지를 보면 스트레스의 양을 어느 정도, 스트레스 정도를 만약에 지금 구석에 그렸다고 하면 조금 위축되어 있을 확률이 커요. 그리고 표정이 되게 중요해요. 예. 밝은 표정인지 좀 시무룩해 보이는지 슬퍼 보이는지 옆모습을 그렸다 그러면 나를 다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나 좀 피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조금 드러낼 수 있다. 예, 요거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풀, 꽃, 나무 등을 그렸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